이 동영상을 보면서 이 동영상을 왜 만들었을까, 그리고 왜 우리가 놀이 중심의 교육을 해야 되는 걸까라고 고민을 좀 했어요. 근데 보니까는 결국은 지금 이 사회에서 아이들이 성장하고 있는 친구들 아이들 문제점이 너무 많은 거예요. 무슨 문제점이 많냐면 아이들이 정서가 발달할 시기에 아이들이 지식을 많이 쌓았기 때문에 그 정서의 내인, 감정의 내인, 전두엽이 발달하지 않고 지식의 내인, 축두엽이랑 이런 게 발달해서 아이들이 사회성이 전혀 발달이 안 된 거죠. 사회성이 발달이 안 되는 건 다른 친구를 배려할 수 있는 마음도 없고 올바른 인성도 가질 수가 없고, 그리고 같이 도와주려는 마음도 없는 거예요. 그래서 저희가 OECD 국가 중에 자살률이 1위래요. 청소년들이. 그리고 3일에 한 명씩 애들이 죽어나간대요. 그렇게 만든 건 우리 성인인 거예요. 우리. 그렇기 때문에 이 교육계에서 뭐가 문제였을까라고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. 그러니까 돌아서 거꾸로 생각하니 어렸을 때 가르쳤을 때 이 지식 교육이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놀이교육을 한 건데, 제가 어렸을 때 보니까 거기에 골목길이 나오더라고요. 골목길 그림으로 그려진, 그거는 진짜 어렸을 때 우리가 흔하게 보던 풍경이에요. 한쪽 골목에서 고무줄하면 한쪽 골목에서 숨바꼭질하고 한쪽 골목에서 땅에다가 그림 그려서 땅 따먹기 하고 땅 따먹기도 하고, 그 빨간 벽돌 이렇게 빠가지고서 소꿉놀이도 하고. 저희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면서 놀았잖아요. 근데 우리 아이들은 풍요 속에서 많은 놀잇감이 있는데 뭘 놀아야 될지도 모르고 계속 지식만 강요하니까, 집에서 엄마들이 지식, 어린이집에서도 자 함께 공부해요 하고 지식 하니까 우리 아이들이 감정의 뇌가 발달해서 같이 협업하고 같이 살아가는 사회를 이끌어가야 되는데, 본인만 잘 되는, 본인만 생각하는 자기 중심적인 사고가 유아기에서 벗어나지 않고 성인기에도 갔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겨서 놀이 중심의 이 놀이의 힘이 나오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. 또 하나 가장 인상에 남았던 건 리모델링. 그림이 나오죠. 2층 집을 지어요. 근데 기초공사를 튼튼하게 하지 않고 2층에 리모델링을 하다 보니까 어떻게? 와르르 무너지잖아요. 그러니까 아이들이 수능이라는 게 중요하긴 해요. 그런데 점수가 낮다고 해서 뭐 다음에 잘 보면 되지, 아니면 대학을 갈 필요도 없잖아요. 그런데 수능을 보고 나서는 폭주하는 거예요, 자살률이. 근데 그렇게 만든 건 우리라는 생각에 나는 되게 미안하고, 우리 그날 또 우리 딸들을 보면서 좀 미안한 마음을 가졌어요. 어렸을 때 나처럼. 왜냐면 난 지금 되게 행복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. 저는 솔직히 말해서 월급을 받지만 저는 이 월급에 너무 만족을 하고, 아이들하고 이렇게 지내는 나의 직업, 와서 애들 뭐 뒤치다꺼리 해주고 양말 벗겨주고 애들 놀지만 너무 행복한 거예요, 이 삶이. 이런 행복을 왜 우리 아이들은 더 좋은 환경에서 느끼지 못할까? 더 맛있는 걸 먹는데 왜 더 맛있는 걸 모를까? 더 재밌게 놀잖아요. 근데 왜 재밌어 하지 않을까?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 데서 그렇게 신나게 놀았는데. 그래서 우리 아이들하고 어떻게 하면 제대로 놀 수 있을까? 그리고 원장선생님이 얘기한 것처럼 놀기만 하면 안 되잖아요. 그래서 어느 정도 선에서 놀고 어느 정도 선에서 우리 아이들을 지도해야 될까를 고민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. 네, 난 선생님들 이렇게 너무 좋은 말들을 해서 너무 감동했는데 교육이라고 생각하거든요. 그래서 먼저 잘 먹이고, 그 다음에 잘 재우고, 또 애들하고 즐겁게 놀고, 그리고 또 아이들하고 바깥놀이의 기회를 주고. 나는 어디 가든 교육을 하면 아이가 까지거나 넘어지면 어머님들한테 이렇게 얘기하라고 그래요. 우리 아이가 다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다고. 그렇게 얘기를 한 건 있지만 사실 아이들한테 다칠 수 있는 것도 기회라고 생각을 해요. 근데 부모님들이 설득을 하려면 내가 이 아이를 사랑한다라는 거를 엄마가 느낄 수 있게끔 해줘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. 그래서 우리 선생님이, 그렇지만 그게 부모님이 사랑하는 것과 우리가 사랑하는 것이 좀 다를 수 있겠죠. 하면서 늘 느끼는 거는 부모님하고 우리하고의 관계가 좁혀져야지만 아이들을 지도하는 데 있어서는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요. 아이를 하나를 키우는 데 있어서 어떻게? 나하고 아이들만이 아니라 나, 아이, 또 선생님, 부모, 하다못해 온 동네가 그 아이를 중심으로 해서 굴러가야지만
그 아이가 건강하게 성장을 하고 우리나라는 이제 아이들이 없기 때문에 그 아이가 우리를 먹여 살릴 수 있는 원동력이 될 수 있는 아이를 키워야 되거든요. 근데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직분으로 전반적인 것들을 지원하는 사람이거든요. 그럼 그 안에 누가까지 있을까요? 부모님까지 있어. 그 아이에 대한 많은 정보를 우리는 알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엄마하고 일치를 해야 돼요. 그래서 내가 그때 기질 검사를 했을 때도 엄마가 그 아이를 생각하는 것과 우리가 생각하는 게 어땠어요? 달랐죠. 그러려면 내가 거기에 대한 데이터를 많이 갖고 있어야 돼요. 그거를 그냥 생각으로만 되는 게 아니라 이 아이의 노는 여러 가지 부분들에 대한 부분. 내가 알기로는 우리 아이가 행동파의 아이인 줄 알았더니 우리 아이가 집중력이 있는 아이였어요 라고 얘기했던 부모님이 있어요. 근데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가 이런 부분에서 나는 이 아이를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했더니 어머님이 그렇구나 라고 생각했어요. 그걸 정확하게 맞아줘야지만 이 아이를 설득해서 같은 방향으로 갈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. 그래서 이 일은 굉장히 보람 있는 일이고, 나도 원강 선생님처럼 아침에 일어나면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, 또 두 번째는 선생님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요. 왜냐면 우리 선생님들이 건강해야지만 아이들과 생활하는 데 있어서 어떨 것 같아요? 힘이 나요. 하지만 아무튼 나는 내 직업을 이렇게 사람들을 변화될 수 있고 또 엄마들하고 같이 소통할 수 있는 이 직업을 갖고 있는 걸 늘 감사해요. 근데 원감선생님하고 나만 즐거우면 안 되잖아요.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도 즐거웠으면 좋겠어요. 그래서 이 직업을 우리가 보람을 가질 수 있도록 같이 이야기하고 소통하는 그런 교사들이 됐으면 좋겠어요. 다음번에는 몬테소리에 대해서 이제 한글에 대한 부분들을 같이 이야기를 하고요. 오늘의 이제 이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.